자, 우선 명제 배울 거고요. 명제와 진리집합, 명제의 역과 대우, 충분조건과 필연조건 이런 거 배울 겁니다. 자, 이 왜 배우는지 한번 봅시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자, 명제란 명제가 뭔지 설명하고 있어요.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한다. 논리적인 판단을 언어나 기호로 나타내는 것이다. 명제는 논리적 사고를 기초로 하는 수학의 바탕이 된다. 따라서 명제를 잘 공부한다면 수학적 명제들의 선후관계와 논리적인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명제. 뭐라고요? 자, 이제 오늘 처음으로 배우는 명제 어떤 건지 봅시다. 자, 명제. 뭐라고요?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한다. 명제. 조건. 변수 x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한다. 진리집합. 전체 집합 위에서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가장 중요한 지금 정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명제, 조건. 자, 여기 나와요. 봅시다. 아까 명제가 뭐라고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문장과 식 중에서 그 자체로 참 거짓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3은 홀수다. 맞아요? 5는 소수다. 맞아요? 루트 2는 유리수이다. 무리수예요. 1 플러스 4는 6이다. 이게 다 명제라고. 왜? 참인 명제, 참인 명제, 거짓인 명제, 거짓인 명제. 참 거짓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다른 거 볼까요? 한강은 아름답다. 아름답다라는 건 사람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누구누구는 철수는 멋있게 생겼다. 영희는 이쁘다. 이쁘는 것도 다 주관적인 거 아니에요? 누가 보면 이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예. 이런 거는 기준이 다, 이거는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명제가 아닙니다. 이해됐어요? 자, 봅시다, 그러면. 소수는 모두 홀수이다. 얘는 명제인가요? 아닌가요? 소수는 모두 홀수이다. 명제인가요? 아닌가요? 에? 아니, 그냥 생각하는 대로. 아까 금방 명제 배웠는데, 소수는 모두 홀수이다. 명제인가요? 명제가 아닌가요? 명제? 아니, 그냥, 이게,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으면 명제래. 판단할 수 있어? 소수가 뭔지 알지? 소수 뭐부터 있어? 그렇지. 2, 3, 5, 7, 뭐 이렇게 나가. 2를 빼면 다 홀수야. 맞아? 근데 소수는 모두 홀수다. 틀렸지? 틀린 명제라고. 거짓인 명제라고. 이해돼요? 명제예요. 여러분은 헷갈리는 게 뭐냐면 꼭 참일 때만 명제라고 하고 거짓일 때는 헷갈려해. 참하고 거짓만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그건 그냥 명제라고. 음의 정수 중에서 가장 큰 수는 마이너스 1이다. 이거 명제예요? 아니에요? 다 봤어? 아이, 진짜. 명제입니다. 참인 명제. 수학이 발굴은 유명한 수학책이다. 그렇죠. 유명한, 뭐 이런 거지, 누가. 자, 이거 볼까요? x 플러스 3은 5보다 작다. 이거 명제입니까? 왜 아니죠? 그렇죠. 아까 그렇게 해서 아까 배웠던 게 뭡니까? 어떤 변수의 값이 들어가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조건이라고 한다.
이해됐어요? 명제가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참 거짓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수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정의예요. 어떤 용어를 쓸 때 그 정의가 뭔지 계속 물어본다고. 같은 말을 써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수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다? 자, 명제란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 그다음 정의. 수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을 정의. 정의가 뭐냐? 이렇게 계속 물어봐요, 수학에서. 이해됐어요? 그래서 수학은 막 기호를 쓰죠, 기호. 그래서 기호의 뜻, 정의를 먼저 잘 알고, 예, 풀면 좋습니다. 자, 이제, 아까 우리가 배웠던 명제 다음에 뭐가 있었죠? 조건이 있어요. 자, 봅시다. 조건은 뭐냐? 변수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이 정해질 때, 그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한다. 이해돼요? 아직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는 없고요. 어떤 값이 들어가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런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한다. 명제는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구분할 수 있어요? 명제하고 조건하고. 그러니까 변수가 있어. x는 3보다 작다. 그 x에 2를 넣으면 맞는 말이 참인 명제가 되고 4를 넣으면 거짓인 명제가 되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조건. 가장 중요한 말이 또 나와요. 빨간색. 자, 전체 집합 U, X는 자연수예요. 그럼 셀 수 없이 많은 거죠. 이 전체 집합이. 자, 조건 P는 X는 3보다 작다를 참이 되게 하는 X값의 집합은, 그러니까 자연수 중에 3보다 작은 애는 누가 있어요? 자연수 중에. 1하고 2만 있다고. 이해돼요? 이렇게 전체 집합 안에서 조건이 참여되게 하는 이런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진리집합. 이해됐어? 뭐라고? 전체 집합 안에서 조건을 참여되게 만드는 집합을 진리집합. 자, 한번 볼까요? 문제를 봅시다. 전체 집합 U가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자연수 안에서만 생각해. 자연수. 자, 조건이 주어집니다. X는 6의 약수이다. 그럼 6의 약수 뭐가 있죠? 1, 2, 3, 6. 그래서 1, 2, 3, 6. 이게 뭐라고? 진리집합이라. 조건을 만족하는. 이해됐어요? 두 번째, X는 9보다 작은 짝수. 그럼 뭐가 있어요? 9보다 작은 짝수. 2, 4, 6, 8. 얘가 진리집합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조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의 진리집합은. 자연수 중에 세제곱해서 빼기 1을 했어요. 0이 되는 x는 1밖에 없어요. 1. 그래서 얘가 진리집합은 1. 자, 우리 명제 배웠고요. 조건 배웠고 진리집합. 지금 3개째 배우고 있습니다. 조건이란 변수 x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조건. 진리집합, 전체집합 U에 대해서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진리집합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3가지를 배웠어요. 뭐라고요? 명제, 조건, 진리집합. 오늘따라 말을 안 듣니다. 말을 안 들어요. 확대가 이렇게 말고 좀 예쁘게. 좀 예쁘게. 자, 이제 명제의 부정을 봅시다. 부정. 영어 시간에 부정 배우죠. 부정. not. 자, 명제 또는 조건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를 명제 또는 조건의 부정이라고 한다. 명제, 부정, 조건, 부정. 이해돼요? 이제 어떻게 쓰느냐? 수학에서는 기호로 씁니다. P가 아니다. P가 아니다. 이렇게 씁니다. 어떻게 읽냐? not P라고 있습니다. not P. P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not P.
조건의 부정. 자, 조건 이렇게 가져가 볼까요? x는 짝수다. 얘 부정해 보세요. 짝수 아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해요. x는 홀수다. 맞아요? 틀려요? 왜 틀립니까? 그러니까 전체 집합을 자연수라고 해주면 그것도 맞는 말이 돼요. 이해돼? 그러나 아무 전체 집합을 자연수라는 얘기를 안 했잖아. 그러면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야. 짝수가 아니다. 0은 짝수입니까? 홀수입니까? 0 홀수라고? 그건 또 처음 듣는 말이네? 마이너스 3은 홀수입니까? 맞아? 인터넷에 보면 0은 짝수도 홀수도 아니다 이렇게 하는 글이 이만큼 있어요. 그리고 0은 짝수다 하는 글이 이만큼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가요? 왜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수학은 그렇게 두 가지 말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명확해야 되는데. 왜 그래? 나머지로 남았을 때 0이 되면 0은 짝수도 홀수도 아니라고 배우는 그 글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숫자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자연수를 배우는데 그 다음에 짝수 홀수를 가르쳐줘 버려요. 자연수에서. 이해돼요? 그러니까 0은 그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 수를 접하기 전이야. 이해돼요? 정확하게 짝수와 홀수의 개념은 정수에서 나눕니다. 정수는 뭐야? 0도 들어가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애들도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짝수와 홀수는 아까처럼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생기면 홀수고 나누어 떨어지면 짝수입니다. 그래서 0도 짝수고 마이너스 2도 짝수고 마이너스 4도 짝수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0은 짝수다 하는 건 진짜 중학교 이상 사람들한테 제대로 정보를 주는 말이고 0은 짝수도 홀수도 짝수도 아니고 홀수도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건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얘기예요. 0의 개념을 안 배우는 친구, 마이너스 정수들, 의문의 정수를 배우지 않는 친구들한테 얘기해줘. 자, 이제 볼까요? 수학 기호 중에 이렇게 화살표, 요거 조건 P입니다. 조건 Q고요. P이면 Q이다. 이해됐어요? 이걸 명제라고 합니다. 명제. 왜? P, 조건을 가져오면 명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P이면 Q이다. 아까처럼. 자, 소수이면 짝수다. 아니면 소수이면 홀수다. 이거 어때요? P는 소수이면 홀수다. 거짓인 명제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조건으로 명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P면 Q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부터 수학에서 조건에 의해서 P면 Q이다라는 명제를 보면 여러분이 이제 참과 거짓을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로 들으면 참인 것 같기도 하고 거짓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수학에서는 판단을 정확하게 해줘야죠.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이 조건 P를 만족하는 아까 진리집합 배웠죠. 진리집합. 얘를 참이 되게 하는 그 원소들 집합. 이 진리집합을 대문자 P로 놓습니다. 이 조건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진리집합 Q예요. 진리집합 Q가 진리집합 P를 포함하면 그럼 무슨 말이냐?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면 이 명제는 참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참 거짓을 따질 때 조건으로만 명제로만 읽어서는 참인지 거짓인지 모호하거나 애매할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수학에서는 무슨 판단을 한다?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P와 조건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Q의 포함 관계를 보고 Q 집합이 P를 완전히 포함하게 되면 참인 명제가 되는 거고 포함하지 못하면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그래서 참인 명제가 되면 수학 기호로 P면 Q이다가 참이면 이렇게 화살표 두 개를 쏘아주면 P면 Q이다가 참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거짓이면 어떻게 나타내요? P면 Q이다가 거짓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조건 두 개를 갖고 명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P면 Q이다. 그러니까 명제니까 참인과 거짓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P면 Q이다가 명제면 얘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해야 된다고. 이해되죠? 진리집합으로 구별한다. 자, 이제 명제의 역과 대우를 보겠습니다. P면 Q이다. 얘의 역이 뭐냐? 반대예요, 반대. 뭐야? Q이면 P이다가 역입니다. 역. 반대. 자, 얘의 대우가 있어요. 대우. 이렇게 할까요? 대우. 요거는 뭐라고요? 역. 대우는 뭐냐? P면 Q가 가정 결론이라고 하는데 바꿔요. 그런데 부정하면서 바꿔요. not Q이면 not P다. 이게 대우입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이걸 배우고 나면 대우에 집중합니다. 대우. 대우가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본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항상 참이 됩니다. 본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역과 대우, P면 Q이다의 역은 Q이면 P이다고요. P면 Q이다의 대우는 not Q이면 not P이다가 대우입니다. 중요한 건 대우예요. 왜 중요해? P면 Q이다가 얘가 참이면 반드시 참이 있는데 not Q이면 not P이다가 얘도 반드시 참이 됩니다. 자, 이걸 벤다의 그림으로, 왜냐하면 진리집합 아까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P와 조건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Q가 있는데 포함관계. 아까 진리집합으로 판단한다. 뭐예요? 이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P와 조건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Q가 P를 완전히 포함하면 참이 되죠. 그럼 어떤 그림이 나오냐? 이런 그림이에요. P집합이 있을 때 Q집합이 이렇게 완전히 감싸고 이것들은 다 전체 집합 안에 있습니다. 이해돼요? 이렇게 되면 P면 Q에다가 참이라고요. 자, not Q는 뭐냐? 얘의 진리집합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Q의 여집합입니다. 이해돼요? Q의 여집합. 그럼 not P는 뭐가 돼요? P의 여집합이에요. 얘가 참이 되는 건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을 포함한다는 얘기죠. 자, 이 그림에서 보세요. Q의 여집합은 어느 겁니까? 요 바깥에. 이해돼요? 자, P의 여집합은 어디입니까? P를 제외한 여기요. 따라서 P의 여집합이 더 크죠?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을 반드시 포함하게 돼 있지. 이해돼? 그래서 P면 Q이다가 참이면 대우는 항상 참이 됩니다. 거짓이면 거짓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P면 Q이다가 참이면 그 대우도 참이고 P면 Q이다가 거짓이면 그 대우인 not Q이면 not P도 거짓이다 하는 겁니다. 이걸 어디서 쓰느냐? 수학에서 증명할 때 씁니다. 증명하는 거. 자, 증명. 수학에서 제일 어려운 게 증명이에요.
따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게, 첫 번째 증명법, 3단 논법이 있어요. 이런 거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어떤 패턴이냐면 대전제, 소전제, 이거예요. 3단 논법. 국어 시간에 배울 겁니다. 수학에서는 이런 거예요. A가 B보다 커요. B가 C보다 커요. 따라서 A는 C보다 큽니다. 이래요? 이게 3단 논법이에요. 등호를 사용할까요? A하고 B가 같아요. B하고 C가 같으면 결론적으로 A가 C와 같습니다. 이 3단 논법. 수학에서. 이해돼? 이거는 따로 안 가르쳐줘요. 당연한 거라서. 자, 두 번째가 오늘 배운 겁니다. 뭐야? P면 Q다를 3인지를 보려고 했더니 너무 양이 많아. 그럴 때 부정을 생각해 보는 거야. 대우. not Q이면 not P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우를 이용한 증명을 합니다. 자, 수학에서 증명하는 방법 두 번째, 대우를 이용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우를 배웠어요. 세 번째가 여기 나오는 귀류법입니다. 귀류법. 처음 듣죠? 자, 귀류법은 뭐냐? 증명법 중에, 이겁니다. 귀류법. 아까 우리가 조건으로 그 명제를 만들 때 P면 Q이다. P를 가정이라고 얘기하고요. Q를 결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귀류법은 결론을 부정해요. 결론을 부정해서 막 증명하다 보면 말이 안 되는 모순이 나오게 돼. 그러면 원래 가정과 결론이 맞다 이렇게 증명하는 게 귀류법이에요. 얘의 대표적인 증명은 루트 2가 무리수이다. 이게 대표 명제입니다. 뭐라고? 이거 그러면 증명할 때 어떻게 한다고?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다 해서 증명을 막 해요. 그럼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면 유리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막 증명하다 보면 모순이 발생해. 모순. 말이 안 되는 게 나온다고. 그러면 따라서 말이 안 되니까 원래 가정 결론이 맞다. 이렇게 한 게 귀류법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2학년 가면 또 증명하는 법을 하나 배우는 게 수학적 귀납법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증명법이 총 4가지가 있어요. 수학적 귀납법은 국어에서 얘기하는 연역법, 귀납법 이런 거하고 좀 다른 겁니다. 따로 있어요. 수학적 귀납법. 이거 나중에 2학년 올라가서 얘기할 거고요.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세요. 나중에 증명법은 문제를 내기가 힘들어요. 증명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막 증명할 때 뭐 블랭크, 박스 넣고 해서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옳은 것은 뭐 그 정도 문제는 낼 수 있어도 그리고 중요한 모의고사나 이런 데 문제 안 냅니다. 학교 선생님 여기 배울 때만 살짝 낼 수 있어요. 자, 오늘 마지막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보겠습니다. 자,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은 이런 거예요. 아까 보니까 명제 P면 Q이다가 3일 때 기호로 아까 어떻게 쓴다 그랬죠? P면 Q이다가 참이면 화살표 2개를 이렇게 쏜다고요. 이거 P면 Q이다가 참이에요. 자, 이때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 이 P는 이렇게 Q한테 화살을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P가 화살이 좀 많아. 이해돼? 예. 그러면 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P는. 그럼 Q는 화살을 받잖아요. 화살이 필요해. 그래서 얘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불러요. 받는 애는 필요하니까 받고
주문에는 내가 충분히 많기 때문에 너 가져. 이해돼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P면 Q다가 참일 때 이게 화살표 두 개가 잘 안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이와 같이 나타내고 P는 Q이기 위한 주인공 P는 충분 조건, Q는 필요 조건 이렇게 됩니다. 이해돼요? 자, 그리고 얘 여긴 Q이면 P다도 참이에요. P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다도 참이야. 그럼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화살표 두 개를 좌우 방향으로 이렇게. 이해돼요? 이건 진리집합으로 얘기하면 어떨 건가요? 진리집합 P와 진리집합 Q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P면 Q도 참이 되고 Q이면 P도 참이 될까요? 두 집합이 같으면. 두 집합이 같으면 P면 Q도 참이고 Q이면 P도 참이에요. 자, 우리는 그럴 때 P나 Q를 뭐라고 부르느냐? 무슨 조건이라고 부르냐?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다 쓴다고. 필요도 하고 충분도 하니까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게 명제에서 배우는 여러분 전부입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문제 잘 읽고 구성 잘하고 명제에 참가돼요. 그래서 우리가 집합을 먼저 배운 이유는요. 이제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살필 때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P와 조건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Q의 포함 관계로 참 거짓을 따지기 때문에 집합 먼저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 지금 명제를 배우는 겁니다. 집합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자, 명제.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하고 변수 x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조건 두 개로 명제를 어떻게 만든다? P이면 Q이다. 이렇게 하면 명제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자, 진리집합은 뭐냐? 조건에 대해서 그 전체 집합 안에서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진리집합. 그럼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대문자 P, 조건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대문자 Q. 자, 두 집합, P집합과 Q집합이 있어. 어떻게 되면 P이면 Q이다가 참이 된다 그랬지? 진리집합 Q랑 진리집합 P가 있을 때 어떻게 되면 어떤 포함 관계를 이 집합끼리 되면 P이면 Q이다가 참이라 그랬어. 진리집합 Q가 진리집합 P를 포함하면 이해? 자, 조건이 P면 Q이다. 이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P와 이 조건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Q가 있는데 Q가 P를 완전히 포함해.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거야? Q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P면 Q이다가 참이 된다고. 참. 이해됐어요? 그럼 참이 되면 어떻게 수학기 요로 쓰래? 화살표 두 개를 이렇게 쏴준다. 이게 무슨 말이야? P면 Q이다가 이런 명제가 참이다 하는 거예요. 그때 P를 가정, Q를 결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진리집합 PQ의 관계로서 이제 명확해지는 거니까 여러분 문제를 풀 때 조건 P나 조건 Q는 말로 되어 있다고. 말로. 그런데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헷갈려, 판별하게. 그런데 얘네를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로 보면 정확하게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는 거야. 수학은 그렇게 애매하면 안 되겠지. 자, 명제의 역과 대우. 어떤 말이야? P이면 Q이다. 가정결론이라고 했지. 가정결론을 바꿔. 그럼 뭐야? Q이면 P가 이게 뭐라고? P이면 Q가 뭐? 이 관계가 무슨 관계? 역관계. 그럼 대우는 어떤 관계에 있는 거야? P이면 Q이다의 대우는 어떤? not Q이면 not P이다. 이게 대우 관계. 이해됐어? 여기서 여러분이 또 기억해야 될 건 뭐야? P면 Q이다가 참이면
반드시 낫큐이면 낫피다. 대우도 참. 본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 명제도 거짓. 이렇게 되는 거야. 이래서 이게 중요한 거. 물론 역과 대우도 알아야 되지만 참 거짓도 알아야 돼. 그 다음 증명법으로 귀리법 있더라. 이건 뭐야? 이건 뭐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이런 명제를 증명할 때 쓰는 대표적인 증명법이 귀리법.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을 이끌어내어 명제가 상임을 증명하는 방법이다. 이런 거고요. 자, 이제 여러분이 P이면 Q이다가 3이야. 그럼 이렇게 됐죠? 그때 P를 무슨 조건이라고 한다? Q이기 위한 화살표를 주고 있으니까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함. Q는 화살을 받고 있어. 그럼 얘는 화살이 필요하니까 필요 조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이건 뭐죠? 이건 뭐야? 화살표가 양쪽으로 가고 있어. 이건 뭐야? P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야. 이럴 때 이제 P나 Q는 뭐라고 부른다?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이때 진리집합 P와 이때 진리집합 Q는 어떤 관계가 됐어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면 두 집합은 같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이거예요. 중요한 내용들이.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예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왜 이게 안 가죠? 안 가면 가게 해야죠. 요게 예제인가? 예제 2번, 예제 1번을 봐야지. 오케이. 오늘 말을 안 듣네. 오늘 말을 안 듣네. 진짜 말을 안 듣네. 진짜 말을 안 듣네. 자, 마지막 시도. 자, 말을 들었어. 자. 자, 한번 봅시다. 예제 1번. 보기에서 명제 P, 그 부정, not P를 옳게 짝지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자, 명제 P, 1은 소수이다. not P, 1은 소수가 아니다. 이거, 이 명제 잘 됐어요? 기억 잘 된 거야, 안 된 거야? 잘 됐어? 잘 됐어? 유민이, 너 아까 거기 이렇게 흔들었잖아. 이거 명제 표현을 잘 한 거야. 무슨 말이냐? 1은 소수다. 거짓인 명제야. 거짓인 명제. 이해됐어? 그리고 자, 부정, not. 1은 소수가 아니다. 아주 명확하게 잘 표현한 거야. not P. 그래서 기억은 명제로서 잘 표현한 거. 자, 2번 봅시다. 4는 2보다 크다. not P. 4는 2보다 작다. 잘 된 거야? 안 된 거야? 잘 됐고. 잘 안 됐고. 네. 이거 4는 2보다 크다. 참인 명제야. 그런데 not P가 4는 2보다 크다의 부정은 4는 2보다 크지 않다야. 이래서 작다가 아니고 크지 않다. 그럼 뭐야? 명제 P는 4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 not P는 어떻게 되나? not P.
크지 않다는 뭐야? 4는 이보다 같거나 작다. 같은 걸 뺀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잘못 표현한 거지. 그래서 니은은 아예 명제 표현 잘못했다고. 자, 디귿을 봅시다. P는 자연수에서 2는 짝수이다. 나피 자연수에서 2는 홀수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건 맞아. 원래는 정확한 나피는 2는 짝수가 아니다인데 전체 집합을 자연수 안에서 얘기하면 짝수 홀수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러면 참이 되는 거야. 이해돼? 원래 자연수에서란 말이 빠져버리면 틀렸어. 나피 표현이 틀렸어. 이해돼? 정확하게. 그래서 명제 또는 조건 P의 부정은 P가 아니다. 기호로 나피라고 쓴다. 무엇이다. 이거의 부정은 무엇이 아니다. 이렇게 써야 된다. 크다의 부정은 작다가 아니라 작거나 같다. 같은 걸 꼭 신경 써야 돼. 이름이 여기서 여러분이 신경 써야 돼. 요거 옆에 1, 2, 3번 과제입니다. 여기까지 해오세요. 이제 2번 볼게요. 자, 다음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하여라. x가 1보다 크면 x는 1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말로 쓰면 이게 여러분이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x가 1보다 커. 그럼 x는 1보다 같거나 크대. 당연한 말로 두 번씩 하지? 어떻게 판단한다고? 참 거짓을 어떻게 판단한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얘가 P인 거야. 조건 P. 얘가 조건 Q인 거야. 이해돼? x가 1보다 크면 x가 1보다 같거나 크다. 이해돼? 그러면 얘의 진리집합은 이렇게 돼요. x 즉 x는 1보다 크다. 이게 진리집합. 얘의 진리집합 Q는 어떻게 돼? x 즉 x는 1보다 크다. 자, 이거를 수직선에서 나타내서 포함 관계를 봐보자고. 자, 수직선. 이렇게 있어요. 1이 있단 말이야, 1. 자, 여긴 0이고, 여긴 1이야. 그럼, P는 어떻게 되느냐? 1보다 같거나 크다. 여기가 P집합이야. 이해됐어? 자, Q집합을 표현해보자. 1보다 같거나 크니까, Q집합을 이렇게 칠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제 P집합과 Q집합의 포함 관계를 봅시다. 누가 커서 포함해? Q가 커?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맞아? 이 명제는 그래서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 된다고. 이해되니? 말로만 보면 이거 뭐 당연한 말을 하는데 뭐야? 이렇게 되지. 어떻게 판단해야 된다고? 진리집합으로 봐서 포함관계로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집합을 먼저 배운 거야, 아니? 명제 배우기 전에 항상 집합 먼저 배워. 왜? 진리집합으로 판단해야 되니까 집합으로 바꿔봐야 된다고. 자, 2번을 볼게. 2번. x가 9의 약수이면 x는 12의 약수이다. 그럼 이 앞이 조건 P이면 이게 뭐? 조건 Q. 그래서 진리집합으로 나타냅시다. P집합 원소로 나열해봅시다. 9의 약수. 물론 음의 약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x는 자연수에서 생각해. 그러니까 음의 정수는 생각하지 말고 양의 정수에서만. 자, 9의 약수 뭐 있어요? 1, 3, 9야. 자, 이 진리집합 조건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뭐가 있어요? 12의 약수 1, 2, 3, 4, 6, 12 이렇게 있어. 자, 이제 P하고 Q하고 포함 관계를 봅시다. 이렇게 포함해요?
포함해요? 부부도 포함 관계를 모른다고? 포함하지 않잖아. 당연하지. 지금 이걸 벤다이어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야 돼. 뭐 1, 3만 들어가고 9가 여기 있고 2가 있고 4가 있고 6이 있고 12가 있다고. Q가 P를 다 안아야 된다고. 9를 못 안잖아. 이해돼? 포함하지 않아. 그래서 얘는 거짓식 명제라고. 이 포함관계 부분집합을 완전히 감싸야 되는 거야. 아니, 원수 하나라도 빠져나가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우리가 배운 거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때 뭘로 판단한다? 뭘로 판단한다? 어떤 명제에 너네 그냥 글로만 읽으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헷갈린다고. 그리고 수학에서 헷갈리면 되냐? 안 되잖아. 뭘로 판단하는데? 진리 집합의 포함 관계로 참 거짓을 따진다고. 그래서 집합을 배웠다고. 알았어? 그래서 이제부터 명제 어떤 문구가 딱 나오면 여러분은 여기까지가 P, 여기까지가 Q. 그럼 얘 집합으로 나타내보고 얘 집합으로 나타내서 완전히 포함을 해야 참. 포함하지 않으면 거짓. 이렇게 된다고. 이해되니? 이해되니? 당연히 시험 판단하는 거 나오겠죠? 자, 2-1, 2-2, 2-3 과제입니다. 자, 예제 3번.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이제 명제의 참거짓을 살펴봅시다. 자,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P, 대문자 Q라고 하자. 명제 P면 Q이다는 참이고 명제 Q이면 P이다는 거짓일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자, 그렇다면 P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 P와 Q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 Q가 자, 참이 됐으니까 Q는 P를 포함하겠죠. 자, 반대로 진리집합 Q와 진리집합 P가 얘는 포함하지 않는데요. 이해됐어? 거짓이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벤다이어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P와 Q는 어떤 관계에 있다는 말입니까? P가 Q 안에 들어와야 되고 만약 이것도 참이 돼버렸다면 P집합하고 Q집합은 완전히 똑같은 집합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럼 얘가 되는 거야. 자, 이제 봅시다. 그리고 얘네들은 전체 집합이 부분 집합이니까 전체 집합 U를 제일 크게 이렇게 해줘야 돼. 이해되니? 무슨 뜻인지 알겠어? 자, 이제 기억 옳고 그름 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 집합 배울 때 교집합 배웠죠? P, 교집합 Q는 P다. 그림 보고 판단하세요. P, 교집합 Q는 P다. 맞아요? 맞아요. 자, P에서 Q를 뺐더니 차집합. P, 차집합 Q는 공집합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 니은, 차집합. P에서 Q를 뺐더니 공집합이다. 맞아요? 맞아? 틀려? 답은 두 가지 중에 하나야. 틀려? P집합에서 Q집합을 빼는데 P가 전체 Q 안에 다 들어가잖아. 자, 차집합은 이렇게 생긴 걸 차집합이라고 그래. A집합이 있고 B집합이 있을 때 A 차집합 B는 A에서 B를 빼. 그러면 B를 빼면 이 부분에 해당돼. A 중에 B 안에 들어간 애는 빼버리면 나머지가 되는데 P에서 Q를 뺐더니 P가 Q에 완전히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다 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공집합. 맞는 말이라고. 이해되니? 자, D셋을 봅시다. Q의 여집합. Q의 여집합은 어디야? 자, 이제 공간에 번호를 붙여봅시다. 이 공간이 1번 공간,
2번 공간, 3번 공간이라고 한다면 Q의 여집합은 번호로 누굴 얘기하는 거야? 예. 3번. Q를 제외한 여집합. 자, Q의 여집합은 누굴 얘기하는 거야? 2번하고 3번을 얘기해. 얘의 합집합이야. 합집합은 뭐가 돼? 2 더하기 3. 이해됐지? 자, 그럼 Q의 여집합은 3번이잖아. 2 더하기 3과 3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맞아, 틀려? 예, 틀린다. 이해되니? 이렇게 공간을 넘버링하면 여러분이 옳고 그름을 더 빨리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하세요. 예제 3번. 자, 차집합 잘 받으시고요. 니은 차집합. 3-1번, 3-2번, 3-3번 과제입니다. 자, 우리 명제 역과 대우 했죠? 자, 예제 4번. 이제 우리 문장을 만들 거야. 역, 대우. 지금은 여기 하나가 빠졌어요. 2가 빠졌어. 2. 자, 여기 여러분 선배들은 전부 역, 대우, 이 이렇게 세 개를 다 배웁니다. 여러분도 배워도 상관없어요. 이 문제 풀면서 가르쳐 드릴게요. 자, 한번 집중해 봅시다. 자, 예제 4번을 봅시다. 유민, 예제 4번을 봅시다.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네모칸에 알맞은 것을 써놓고 각각의 참, 거짓을 판단하여라. 우선 문장을 만듭시다. x-2는 0이면 그러니까 요 앞에가 조건 p이면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게 조건 q인 거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p면 q다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됐어? 자, 이제 역을 만들어 봅시다. 역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4가 0이면 x-2는 0이다. 이게 역이에요. 자, 그러면 대우를 만들어 봅시다. x-2가 0이 아니면 x-2가 0이 아니면 아니죠. p면 q이다의 대우는 not q이면 not p답니다. 문장 다시 만드세요. 틀렸어. 그렇죠. 어떻게? 이 뒤에 거에 부정해서 x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아니면 x-2가 0이 아니다. 이게 대우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여기 2번은 이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하냐면 이 관계, 역, 이, 대우. 그럼 이와 역은 대우 관계를 가져요, 또. 이해돼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라는 것은 그냥 부정이면 not p이면 not q이다가 2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는 얘기야? x-2가 0이 아니면 x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아니다. 이게. 이해됐어요? 그럼 둘은 또 뭐라고요? 대우 관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은 본 명제의 역, 이, 대우. 서로 대우 관계, 서로 역 관계, 서로 이 관계,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어? 어릴 거 없다이? 자, 이제 참 거짓을 따지자. 참 거짓을 따지자. 자, 조건 P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 P, 원소를 나열합시다. 뭡니까? 이밖에 없어. 조건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냅시다. 뭐라고? 풀마 2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2와 마이너스 2. 자, 이제 진리집합 P하고 진리집합 Q의 관계, Q가 P를 포함하나요? 오케이. 그래서 본 명제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잖아. 이 포함과 진리집합 포함. 예, 참입니다. 참. 이해됐어?
자, 본명제가 참이면 반드시 참이 되는 게 누구야? 대우는 참이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자, 이거 반대잖아요. 반대죠? 그럼 이거는 뭐가 돼, 역은? 예, 이거 거짓. 그 다음 얘의 대우기 때문에 얘도 거짓입니다. 이해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장 여러분 잘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참 거짓 따지려면 진리집합 포함관계로 참 거짓을 따진다. 이해되니? 본명제 P면 Q이다. 역은 어떻다고요? 역. P면 Q이다. 역은 뭐죠? Q이면 P이다가 역. 이 관계는 어떻게 되죠? 부정이면 부정이다예요. not P이면 not Q이다. 자, 대우 어떻게 된다고요? not Q이면 not P이다. 대우. 본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 본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제 4번에 1, 2, 3번 이것도 과제니까 여러분 연습해서 오셔야 돼요. 자, 증명법 중에 대우를 왜 그래? 공부 안 할 거야.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 있다.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증명은 총 4가지가 있는데 3단론법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고요. 자, 이제 명제에서 두 번째 증명법, 대우를 이용한 증명. 네, 여기 있고요. 세 번째가 규율법, 네 번째가 2학년 올라가서 배우는 수학적 균화법 해서 총 고등수학에서는 증명법을 4가지를 배웁니다. 자, 그래서 대우를 이용한 이제 명제의 증명을 봅시다.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명제가 참임을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여라. 자, 이건 무슨 말이냐? n제곱이 홀수이면 n도 홀수이다. 앞에가 뭐? 앞에가 조건 p, 뒤에가 뭐? 조건 q,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명제는 지금 p이면 q이다. 이 명제라고. 이해됐어? 자, 자연수 n에서예요. 전체 집합이 자연수에서입니다. 자, 그러면 n에 대한 얘기를 하고 n제곱을 보는 게 편하죠. n제곱에서 n을 유추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다 갖고 있으면서도. 이해돼? 자, 그러면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할 거냐. 대우부터 만듭시다. not q이면 not p가 먼저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만들어 봅시다. 네, n이 홀수가 아니면 n제곱도 네, 홀수가 아니다. 이해됐어요? 자연수에서니까 예, 홀수가 아니다라는 말은 짝수다 하는 말입니다. 자연수에서는. 이해됐어요? 자연수에서는. 그럼 n이 짝수이면 n제곱도 짝수다 하는 얘기야. 얘를 증명해라 이런 거지. 자, 그렇다면 n을 짝수니까 n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렇지. n은 2k라고 놓고 k는 자연수 이렇게 갖다 놓으면 이제 n은 짝수야 항상. 이해되지? n을 2k라고 넣었어요? 그러면 자 이제 n제곱을 생각해 봅시다. n제곱하면 얼마나 되는 거야? 4k 제곱이죠. 그럼 4k는 항상 이렇게 표현될 수 있잖아. 2 곱하기 2k 제곱.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k값이 어떤 자연수 값이어도 n제곱도 짝수이지 않아요? 증명 끝. 이렇게 된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본 명제가 너무 증명할 게 범위가 넓거나 광범위하면 대우를 한번 생각해보고 대우로 증명하는 게 더 유리한 케이스는 우리는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합니다. 그래서 얘가 참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거 있죠? 명제가 참이면 얘의 대우가 얘거든요. not q이면 not p다의 대우가 p이면 q라니까 얘도 이제 참이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증명. 이해됐어? 무슨 뜻인지 알겠어?
자, 여기서 보면 자연수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에 따라서 나머지가 1이네와 나머지가 나눠 떨어지는 그래서 홀수, 짝수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자연수에서는 홀수의 부정이 짝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자연수에서는요. 명제와 그 명제의 대우는 참 거짓이 일치하므로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할 때 그 명제의 대우가 참임을 증명해도 된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증명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이라고.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본 명제를 증명할 수 있는 건 그냥 본 명제를 증명해버리면 되고요.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생각해. 그러면 대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왜? 여러분 명제가 되어주면 대우 만들 수 있잖아. 만들어 봤더니 대우가 증명하기 편리한 것 같아. 그럼 대우를 증명해서 뭐 거짓 나왔다 그러면 거짓 본명제 거짓. 참 나오면 본명제 참 이렇게 결론 내리면 돼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대우를 이용한 증명. 이렇게. 자, 그래서 증명 재미없어요. 시험 문제도 아마 이렇게 블랭크 해서 여기 들어갈 말, 여기 들어갈 숫자 뭐 이런 걸로 문제 내긴 합니다. 그러나 대학 졸업할 때 수능, 대학 들어갈 때 수능으로는 이런 문제는 나오진 않아요. 증명하라고 하는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6번. 증명법 중에 대우를 이용한 증명 말고 무슨 증명이 있다? 귀류법. 용어를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만 기억해 두시면 돼. 그리고 어떤 명제 이것도 정해져 있거든요. 네. 자, 한번 봅시다. 자, 귀류법을 이용한 명제 증명. 다음 명제가 참임을. 귀류법을, 이게 참인 건 알아. 결론이. 자, 다음 명제의 참임을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하여라. 이런 거예요. 루트 2 플러스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유리수가 아니래요. 여러분, 그럼 그냥 알 수 있지 않아요? 2 플러스 루트 2, 제 유리수예요? 무리수인 거 여러분 안다고요. 이해됐어요? 자, 귀류법은 어떻게 하는지. 자, 귀류법이 어떤 거냐면, 무엇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밑줄 잘못 그었어요? 무엇이다. 이렇게 된다고. 그럼 얘가 가정, 얘가 결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루트 2 플러스 2, 가정, 유리수가 아니다. 결론이라고. 이해됐어? 귀류법은 제일 처음 우리가 증명해야 될 명제를, 결론을 부정한다고. 자, 부정해 봅시다. 귀류법. 자, 귀류법 쓰이면 어떻게 된다고? 이 명제가 어떻게 바뀐다고? 루트 2 플러스 2는 유리수이다. 얘를 증명할 거야. 이래. 자, 그러니까 얘가 유리수니까, 자, 요렇게 표현하자. 루트 2 플러스 2는 A다 표현하고, A는 유리수. 요렇게 표현합시다. 자, 통상, 유리수는 어떤 모양이냐? 자, 봐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기본 유리수에 대한 이 정의, 성격을 알아야 된다고. 유리수는 대표적으로 어떤 수를 유리수라고 하죠? 분수. 그렇지. A는 n분의 n꼴인 수를 유리수라고 그래. 자, 여기에다가 m하고 n의 조건을 정확하게 달아줘야 돼. 그렇지. 두 가지예요. 분모 m은 0이 아니어야 되고, n과 m은 기하분수니까 서로소 관계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되니? 기하분수. 서로소 관계에 있어야 돼. 자, A는 이런 친구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놨단 말이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증명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2를 우변항으로 이항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루트 2는 A-2가 됩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유리수에서 2는 유리수 아니야? A 유리수잖아. 유리수에서 유리수를 빼면 뭐가 돼요? 우변은 유리수가 돼요. 맞아요? 좌변은 루트 2 유리수입니까? 무리수입니까? 무리수잖아.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금 증명을 해 나가려고 봤더니
무리수는 유리수이다. 이런 게 나왔어요. 말이 맞아요? 무리수가 어떻게 유리수랑 같을 수가 있어요? 틀렸지? 따라서 이거 모순이란 말이에요. 모순. 그러니까 풀이 과정에서 이런 모순이 나오게 얘기하는 거야. 따라서 원래 명제가 참이다. 이렇게 밝히는 게 귀류법이야. 이래서 그러니까 귀류법, 자, 기억해 둘 건 뭐야? 결론을 부정해서 증명하다 보면 모순이 발생한다. 고로 모순이 발생하는 걸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결론을 부정해서 증명을 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원래 결론이 맞다라고 하는 게 귀류법이에요. 이해됐어요? 이래서 대우를 이용한 증명, 귀류법, 증명법 두 가지 했어요. 6-1, 6-2, 6-3 한번 봐보세요. 자, 이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에서 이 조건 얘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7번이요. 자, 이제 실론을 볼게요. 주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P는 Q이기에 무슨 조건인지 봐라. 주어가 뭔지 봐요. P가 무슨 조건이냐 알아야. P가 주인공. P는 무슨 조건이냐. 예. 자, 봅시다. A가 0보다 커요. Q. A제곱이 0보다 커요. 자, 그러면 얘 진리집합. 대문자 P. 어때요? A 즉 A는 양수다 하는 거고요. 얘 조건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Q는 A인데 A제곱이 양수다 하는 얘기죠. 이해돼요? 자, 수직선에서 그어보면 이제 PQ를 나타내 봅시다. 여기가 0이에요. P는 이렇게 됩니다. 0보다 크다. 여기가 P인 거야. 이해돼요? 그럼 Q는 어떻게 생겼어요? A제곱이 0보다 크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모든 실수 중에 0만 제외한다. 그래서 Q는 어떻게 되느냐? Q는 이쪽으로 가는 것도 Q고 이쪽으로 가는 것도 Q인 거다. 이해됐어요? 0을 빼면 돼. 전체 실수에서. 이해되지? 그러면 자, 진리집합 P와 진리집합 Q에 포함한 게, 자, Q가 P를 이렇게 포함합니까? 포함합니까? Q가 P를. 그래서 얘는 P면 Q이다가 3이 되니까 화살표를 이렇게 쏜다고. 3이니까. 맞아? 그럼 P를 무슨 조건이라고 한다? 화살이 충분히 많으니까 쏴준다고. 그래서 답은 P는 충분 조건이다. Q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P를 물어보고 있다고. P. 이해됐니? 이해됐어? 자, 2번을 봅시다. 1번은 충분 조건이에요. 2번. P. A와 A 곱하기 C와 B 곱하기 C가 같다. 이게 P 조건. Q 조건. A와 B가 같다. 이거야. 그러면 2번에서 진리집합 P와 이 진리집합 Q 포함한 게 Q가 P를 포함해요? P가 Q를 포함할까요? 어떻게? 누가 작고 누가 큰 애야? 왕 똑같아? 누가 똑같아? 내가 예를 들까? 자, 요거 A1 놓을게요. 이해됐어요? 1 말고 2 놓을게. 2. 이해돼? 그럼 A가 2C죠? 이해돼요? 이렇게 보면 같죠? 저봐요. 제가 이거 같게도 만들어 볼게. A, B가 다른데 같게 해줄게. A는 2, B는 3이야. C 0 갖다 놓을게. 맞죠? 틀렸지? 누구 집합이 클까? P가 크지. Q는 당연히 A, B가 같으면 당연히 P 안에 다 들어가.
이해돼? 그래서 P가 Q를 완전히 포함합니다. 그러면 화살표 어떻게 쏜다고? P가 있고 Q가 있는데 화살표를 이렇게 쏜다고요. P면 P다가 참이야. 자, P는 무슨 조건? 필요 조건. 그래서 2번의 답은 필요 조건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설명돼? 여러분, 쌤이랑 공부할 때는 눈으로 다, 오케이, 당연하네. 막 이렇게 되는데, 혼자 풀면 틀려. 집중해. 자, 이제 3번을 볼게요. 3번. 자, 조건 P. A는 0이 아니다. 또는 B는 0이 아니다입니다. 또는에 집중하세요. Q.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0보다 크다. 입니다. 자, 이 진리집합 P와 이 3번의 진리집합 Q. 어떤 포함 관계가 있을까요? 어렵나요? 자, 그러면 A가 0이 아니고 또는 B가 0이 아니란 건 세 가지 뜻을 갖고 있거든요. 어떤 뜻이죠? 1. A가, 그러니까 B는 상관 안 하고 A가 0이 아니다. 이래? 이게 한 가지 뜻. 또는의 뜻. 자, 두 번째, A는 상관 안 하고 B가 0이 아니다. 이게 두 번째 뜻. 세 번째는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야. 이해됐어? 그러면 Q를 볼까? Q를 보면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0보다 크다는 건 여기 A, B에 어떤 실수가 와도 돼요. 그런데 딱 안 되는 경우가 딱 한 가지 있어. 어떤 경우? 둘 다 0일 때는 0이 돼버려요. 그것만 아니라면 다 돼. 그러면 Q가 커? 이거 아니야? 예, 잡아요. 아까 또는의 뜻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지. A가 0이 아니다. 이 말은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B가 0일 수 있어요. 이해돼? B도 0이 아닐 수도 있지만 B 0일 수 있다고. 두 번째. 자, B가 0이 아니라면 이거 A가 0일 수도 있어요. 이해돼? 세 번째. A도 0이 아니고 그리고 AND예요. B도 0이 아니야. 그래서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어도 양수야. 오케이.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어도 0보단 커. 오케이. 둘 다 0이 아니야? 0보다 커요. 그래서 P집합, Q집합 같습니다. 그럼 P는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조건 얘기하고 있어요. 조건 얘기, 필요, 충분 조건. 두 집합이 같다면. 3번만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돼요. 자, A가 0이 아니고 또는 B가 0이 아니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양수이므로 P면 Q이다. 이게 성립한다는 거죠.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양수이면 둘 다 0이라는 것만 제외한 나머지 모든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Q이면 P도 성립한다고 참여해. 따라서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하는 말이에요. 자, 1, 2, 3 화제고요. 자, 이제 충분 조건, 필요 조건과 진리집합의 관계를 좀 봅시다. 네, 참일 때 필요 충분이니까. 자, 다시. 예집 8번을 볼게요.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세 조건 P, Q, R의 진리 집합을 각각 대문자 P, 대문자 Q, 대문자 R 이 세 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렇게 벤 다이그램으로 그렸더니 이렇게 됐다는 말이야.
상황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라. 옳은 것을 고를 거야. 봐보세요. 그럼 포함 관계를 보면 P하고 Q는 다 포함하지 않죠. 어느 한쪽으로 다 들어가진 않지. 자, 그런데 R은 P와 R이 있는데 R은 P로 들어가. R하고 Q를 보면 R하고 Q를 보면 R은 Q의 부분집합이야. 이해돼요? 이해돼요? 자, PQ는 포함하지 않아요. PQ는 이렇게 해서 포함하지 않든 Q, P 포함하지 않아요. 완전히 한쪽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자, 그러면 이거 조건으로 얘기할게요. 조건, 참인 조건. 어떤 조건이야? R이면 P에다가 참이 되는 거야. 맞아요? 맞아? 이 관계에 있으면 R이면 P에다가 참이고 R이면 Q에다가 참이야. 맞아?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에 의해서. 맞아요? 뭐? 이명제, R이면 P에다가 참이라고. 벌써 기호를 잊어버려? R이면 Q에다가 참이야. 자, 참은 또 생각해낼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본명제가 참이면 대우가 참이래. 얘 대우 만들어, 빨리. 대우 만들어봐. not P면 not R이다가 참이 돼. 이해됐어? 참인 명제 하나 있으면 여러분이 무조건 하나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얘 대우 not Q이면 not R이다. 이해됐어요? 자, 이제 봅시다. 문제. 옳은 것을 고릅시다.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자, 여기를 보면서 P는 R이기 위한, 자, P 필요 조건이래. 맞아, 틀려? 예, 맞아요, 여기요. not Q는 not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맞아요, 틀려? 맞아요. 이렇게 써놓으면 그냥 확, 아주. P이고, Q는, 자, P이고 Q는 진리집합으로 얘기하면 얘가 P고요. 얘가 Q거든요. 이고는 어떤 집합을 얘기할까요? P이고 Q. 우리 집합의 종류가 네 가지에서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타집합 중 무엇이고 무슨 집합? 무슨 집합? P 또는 Q가 합집합이고 P 그리고 Q거든. 이건 교집합. 이래서 P 교집합 Q가 R이기 위한. 잘 봐요. 그러면 이 집합하고 이 집합하고 그림을 보세요. 포함관계. R이 부분집합으로 들어가나요? P 교집합 Q가 부분집합으로 들어가나요? R이 들어가는. 이해돼? 그럼 이거는 명제가 어떤 명제라고요? 이게 화살표가 R이 있고요. 이거는 P and Q란 말이에요. 조건. 이해돼요? 그럼 어떻게 돼? 요렇게 된다고. 그래서 자, 문제를 읽어보면 P이고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맞는 말이야? 필요 조건이다가 맞는 말이지. 이해됐어요? 화살표 방향. 여러분 직접 해야 돼요. 문제들 많습니다. 자, 8-1, 8-2, 8-3. 자, 이런 내용이 명제 내용이야. 자, 그럼 우리가 수학하에서 지금까지 뭘 배웠냐? 제일 먼저 배운 게 뭐야? 첫 단원? 집합. 두 번째 단원이 뭐라고? 명제. 집합 명제는 항상 같이 다녀. 같이 다녀. 자, 여기까지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집합과 명제를 다 배운 겁니다.